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충청북도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바이오코리아 2020. 안녕하세요. 저는 CEO 취업 설명회 진행을 맡은 박서진입니다. 이 시간은요, 기업 소개와 함께 앞으로의 채용 동향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본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곳, 또 나의 꿈을 함께 키워갈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국내 바이오 벤처 1세대로 불리는 메디포스트를 만나봅니다. 메디포스트는 꿈의 치료제로 불리는 줄기세포, 그리고 탯줄에서 얻은 제대혈증을 통해서 생명공학 분야의 개발에 앞장선 기업인데요. 자, 기업과 채용에 관한 더욱더 자세한 정보들 오늘 메디포스트의 김원겸 인사팀장과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앞서 제가 이제 메디포스트가 바이오 벤처 기업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 우리 회사는 어떤 회사다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메디포스트는 줄기세포를 전문으로 개발하고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탯줄에서 추출한 제대열을 원료로 줄기세포 치료제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상품은 무릎 연골을 재생시키는 카티스템이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과거에 국가대표 감독이셨던 네. 거스 히딩크 감독이 실제로 휠체어 생활을 하시다가 네. 이걸로 치료를 받고 지금은 완치가 되셔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또한 국내 줄기세포 치료제 중에서는 가장 큰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또 가족 제대열 보관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신생아가 태어날 때 제대열을 보관했다가 아기 자신이라든지 또는 뭐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희귀 난치병 질환에 걸렸을 때 네. 치료제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특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가족 제대열 은행인 셀트리는 점유율이 약 43%로 국내에서 계속 1위를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이런 활용 기술이 발달하고 또 보관율도 높아지면 결국은 나중에 이런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매출액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고요. 이 외에도 건강기능식품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라인부터 남녀노소 누구가 건강을 위해서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건강에 도움이 되는 많은 식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로 좀 제품도 만들고 계신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앞으로의 미래는 바이오 경제 시대라는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생명공학을 다루고 있는 메디포스트의 역할,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이 좀 궁금하네요. 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성장 동력이 생명공학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회사는 큰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그리고 연구개발 활동에 매진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저희가 연구하는 줄기세포, 네. 즉 재생의료 분야는 물론 재생의료라고 하면 조금 생소한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까지는 약이나 어떤 수술을 통해서 그 특정 분야를 치료해왔다면 재생의료는 살아있는 세포나 유전자를 활용해서 증상을 복합적으로 개선시키는 것입니다. 네. 작년에 국회에서 첨단재생의료법이 통과되었고 올해 8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재생의료에 대한 전망을 굉장히 좀 밝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메디포스트는 이러한 줄기세포와 관련된 특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약 분야를 주도해 가고자 합니다. 네, 아주 큰 비전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메디포스트 외에도 국내에 정말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비슷한 업종의 다른 회사들과 좀 차별화된 메디포스트만의 어떤 특징이 있다면 어떤 걸 꼽아볼 수 있을까요? 네, 메디포스트는 올해로 창사 20주년을 맞이합니다. 바이오 벤처 1세대로 꼽히고 있는데요. 창사 20년 동안 계속 줄기세포만 고집하면서 연구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독보적인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고요. 특히 회사의 전체 인력 중에 약 44% 정도가 연구개발 인력입니다. 이것은 바로 회사가 그만큼 연구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뜻으로 또 표현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줄기세포 치료제가 국내에서 가장 큰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결국은 상업화에도 성공한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개발이나 판매의 어떤 그런 경험들이 앞으로 다른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 차기작에도 도움이 상당히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메디포스트가 어떤 바이오 기업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들어봤고요. 지금부터
지금부터는 우리 취업 준비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더욱더 구체적인 사항들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회생활을 유지하는데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근무 환경입니다.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어떤 근무 환경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가를 보고 또 지원을 하는 그런 좀 세대가 좀 바뀌었는데요.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지향한다라고 들었거든요. 이게 또 말처럼 쉽지만은 않을 텐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실제로 이제 그 직원들이 느낄 때 수평적인 조직 문화라고 뭐 회사에서 얘기는 하고 주변에서 얘기는 하지만 네. 신입 직원이 수평적이라고 느끼긴 상당히 어려울 수는 있겠죠. 그런데 맞습니다. 회사가 이제 얼마만큼 노력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노력 중에 하나로서 대표적인 것은 셀트리톡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회사의 이제 임원들과 또 팀 단위의 조직의 직원들이 이제 월 1회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거나 또는 차를 마시기도 하면서 일상의 소소한 얘기 또는 어떤 본인의 고충들을 얘기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고충들이 해결되는 과정까지 거치면서 처음에는 직원들이 이제 조금 불편해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쉽진 나중에는 않죠. 예. 나중에는 오히려 임원들과 더 친숙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매월 대표이사께서 직접 작성하시는 CEO 레터가 있는데 대부분 다른 회사들이 다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뭐 홍보팀이나 아니면 일부 뭐 기획팀에서 작성을 해서 이렇게 대표이사의 메시지를 배포를 하는 경우들을 제가 흔히 알고 있는데 네. 우리 회사는 대표이사가 직접 요거를 작성을 하시고요. 오. 그 작성을 하는 그 내용 중에서는 아주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지만 네. 어떤 리더들의 올바른 방향성, 가치관,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위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사실 전 직원들이 봤을 때에는 굉장히 회사가 노력하고 있구나, 대표이사부터 그러네요. 실천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거는 인사팀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하는 일들인데 예를 들면 회사에서 퇴근을 할 때 그 정시 퇴근을 목표로 하지만 일이 많으면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요. 예. 그런데 상사의 눈치를 보고 퇴근하느냐 퇴근하지 않느냐가 사실 수평적인 조직 문화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 그런 퇴근할 때 눈치를 보지 않는다라든지 휴가 사유를 쓰는 휴가 기한에 사유를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네요. 이제는 날짜만 입력하고 그냥 네네. 휴가 신청을 올리면 휴가를 갈 수 있게 되었고요. 이외에도 스마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시차 출퇴근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유연 근무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메디포스트 하면은 워라벨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그런 추세가 되었는데 요즘에는 네. 어쨌든 실질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결과 매년 상을 타오고 있는데 특히 작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근무혁신 우수기업의 SS 등급으로 와. 인증받기도 했습니다. 그 점은 정말 자랑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월 1회 셀트리톡이라고 해서 이제 임원분들과 직원분들이 함께 만나서 식사도 하시고 이야기를 나누신다고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좀 그 직원분들의 호응도는 어떤가요, 현재? 물론 이제 사람 성향마다 달라서 네. 힘들어하는 직원들도 분명히 있을 그쵸. 겁니다. 네. 그렇지만 모두가 뭐 다 행복하다고 할 수는 없고요. 단 이제 이 제도를 통해서 뭐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예를 네. 들면 저희 회사 이제 고객 지원팀의 경우에는 이제 고객들과 전화 통화를 많이 하는데 하루 종일 이제 말을 많이 하고 앉아서 있으니까 허리가 아프다고 그 셀트리톡에서 대표이사께 얘기를 했더니 네. 대표이사께서 그 책상이 이제 이렇게 쫙 버튼 누르면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오. 서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사주기도 하셨고 예. 실제 이제 블라인드가 있는데 그 틈새로 햇빛이 들어와서 일하기가 힘들다고 하니까 완전히 덮을 수 있는 블라인드를 더 설치해주기 위해서 와.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진짜 고충 상담이 되는 네. 부분이라 최근에 그 직장 내 괴롭힘법 금지법이 발의되기 이전부터도 메디포스트는 아마 알아서 잘 수평적인 조직 문화로 가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셀트리톡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진짜 개선이 되는 모습이 보여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원분들의 호응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이렇게 좋은 회사가 있나라는 생각을 들면서 이제 점점 더 관심을 가지실 거라는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메디포스트에서 추구하는 인재상 구체적으로 좀 들어볼게요. 기업 문화의 특성상 효율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협업하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협업성
뭐 열정, 창의성, 그리고 대내외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 수 있는 분을 네. 저희는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구체적으로 단어가 몇 가지 나왔거든요. 이 부분들 잘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정말 많은 이제 취업 준비생들을 만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 혹시 지금까지 좀 기억에 남는 지원자 있을까요? 제가 일전에 자페어에서 면접을 봤을 때 한 지원자는 저보다 더 많이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숙지를 해서 와. 회사의 각 사업 분야들을 저에게 뭐 브리핑하듯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애정이 엿보이는 맞습니다. 거죠. 제가 상당히 좀 감동을 받았고 네. 놀랐고 그래서 이런 지원자라면 그 어떤 회사에서 일을 시켜도 진짜 잘 하겠다라는 생각이 뭐 착각일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네. 좀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군요. 여러분 잘 기억하셨죠? 이 회사에 대한 얼마나 이제 애정을 갖고 있는지를 좀 이런 사항들을 잘 눈여겨 보시고 준비를 해 가신다면 이렇게 인사팀장의 눈에 잘 띌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근무 환경과 더불어서 이제 입사 후에 받게 되는 연봉도 좀 궁금합니다. 얼마나 받을까요? 네, 우리 회사의 경우에는 대졸 이제 신입의 경우에는 3천만 원 이상의 연봉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경력의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기존에 받던 연봉이라든지 네. 회사의 내규의 일부 기준을 적용해서 협의 과정을 거쳐서 책정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그 연봉의 경우에는 회사가 이제 수준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연봉에 대한 어떤 임금의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연봉에 이어서 또 복리후생 제도. 요즘 뭐 이제 취업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이제 기업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점, 뭐 연봉 다음으로 바로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복리후생 제도,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도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그 메디포스트는 그 조직 문화, 아까 말씀드렸던 조직 문화와 또 복리후생이 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직 문화는 돈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건데 돈을 안 들이니까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고 대신 이제 복리후생 제도는 돈을 많이 들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이 돈을 많이 벌수록 유리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죠. 어쨌든 그래도 CEO의 어떤 의지나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저희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복리후생 제도 중에 직원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거는 네. 그 연봉 이외에 주어지는 170만 원, 연간 170만 원의 복리지원금입니다. 와. 본인이 선불카드 형식으로 제공이 되는데 본인이 네. 사용하고 유흥주점이나 뭐 이런 걸 제외한 나머지 곳에서는 다 이렇게 현금으로 입금이 된 거를 선불카드처럼 돼서 사용할 수가 있어서 매우 유용하게들 사용하고 있고요. 또한 자랑할 만한 것으로는 타 회사에서는 제가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기는 한데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 5년 근속했을 때 일주일의 유급 휴가와 금 5돈 와. 그리고 10년 근속하면 2달의 유급 휴가와 두 달이나요? 10돈의 금을 주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15년째 근속을 하게 되면 다시 네. 일주일의 유급 휴가와 동남아 정도 갈 수 있는 해외여행 포상이 주어지고 그리고 20년을 이제 근무하게 되면 올해 네. 이제 저희가 창립 20주년이니까 원년 네. 멤버들이 이제 혜택을 받게 되는데 그러네요. 20주년 같은 경우에 다시 2달의 유급 휴가와 그리고 이제 하와이나 몰디브를 갈 수 있는 급의 해외 포상까지 주어지게 됩니다. 이외에도 자녀 학자금 제도라든지 또 명절이나 생일 등의 백화점 상품권을 좀 드리기도 하고 네. 또 뭐 일부 이런 지방의 콘도들과 제휴를 맺어서 좀 휴양 시설을 제공하기도 하는 등 일반적인 회사에서 제공되는 복지는 뭐 모두 다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정말 지금 저도 듣다 보니까 가고 싶은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이 제한만 없다면 좀 지원해보고 싶고요. 자, 메디포스트의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까지 소개를 좀 들어봤고요. 이제 인사 채용 절차 많이들 궁금해하실 겁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서 입사를 할 수가 있을까요? 네, 포지션마다 조금씩 상이할 수는 있는데 공통적으로는 서류 전형이 있고요. 서류에서 합격을 하시면 이제 인적성 검사를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인적성 검사는 뭐 당락을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참고를 하기 위함이고 그게 끝나면 1차로 실무진 면접을 보게 되고 통과하시면 2차로 임원 면접을 보게 되시고요. 네. 그렇게 해서 건강검진까지 걸쳐서 입사를 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일단 1단계인 서류 전형에서 어떤 점들을 좀 보고 걸러내시는지 중요해요. 일단 서류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네, 일단 서류 전형은 신입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경력사원은 경력사항이 제일 그쵸. 중요하고요. 네. 신입 사원의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저는 어려서부터 뭐 우리 아버지의 어떤 이런 뭐 많이 이런 나오죠? 걸로 해서 예. 근데 그런 거는 사실 필요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인사 담당자들이 그런 부분을 좀 스킵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는 본인이 뭐 아르바이트를 했다든지 네. 아니면 학교에서 단체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그런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한 행동들을 구체적으로 써주시는데 네. 이 구체적인 경험들이 내가 지원한 직무와 매칭될 수 있도록 써주시면 아무래도 더 매력적인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가장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 꼭 좀 기억을 하시고요. 서류 전형을 통과하면 이제 인적성 검사를 거치게 되는데 여기서 당락을 결정짓지는 않는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도 중점적으로 보시는 역량 같은 게 있을까요? 그 직무마다 그 본인의 타고난 성향을 발휘하는 것들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이를테면 사교적인 사람은 말 그대로 딱 사람 보고 금방 판단을 해버리기 때문에 네. 친화력은 좋을 수 있지만 그래서 어떤 영업이나 뭐 이런 위주의 어떤 직군들은 어떤 사교성을 많이 보기도 하고 또 내부에서 어떤 분석이나 기획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떤 조금 내성적이더라도 네. 다른 부분들과 매칭을 시켜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인성검사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간단합니다. 몇 가지 단어들을 체크하는 정도의 수준인데 네. 이 부분들이 이제 과학적인 어떤 알고리즘에 기반해서 이 사람의 성향은 이러이러하다인 것이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채용을 할 때 이 직무와 이 성격에 이 사람의 성향이 얼마만큼 매칭하는지를 보고 그 다음 레벨로 가는데 근데 그러면 다 같은 성향만 뽑힐 때니까 저희가 다양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직군과 연결질 수 있을 만한 역량들을 주로 좀 보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자,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이제 실무진 면접 그리고 임원 면접입니다.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또 면접이거든요. 그래서 각 면접에서 어떤 부분들을 평가하시는지 일단은 좀 두루두루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직군마다 면접의 어떤 방법이 조금 다를 수 있고 특히나 네. 이제 포지션마다 그 면접관이 다 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통적인 팁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지원한 직무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 가셔야 된다는 건데요. 이를테면 이번에도 저희가 이제 채용 포지션을 오픈한 GMP 공장의 경우에는 네.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이제 배운 것만 가지고 면접을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추가적으로 GMP에 대해서 더 파고들어서 공부를 한 다음에 면접을 보는 사람이 있을 텐데 아무래도 누가 더 합격률이 높을 거냐는 너무도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직무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네. 아마 1차 실무진 면접에서는 그런 부분을 많이 볼 것입니다. 그리고 태도도 볼 것이고요. 그리고 2차 임원 면접에서는 그 일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보다는 어떤 이 사람의 인성이라든지 태도 부분을 더 많이 보게 될 테니까요. 네.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미리 사전에 좀 연습을 하시고 공부를 하셔서 면접을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혹시 우리 인사팀장님도 이제 면접에 들어가시잖아요. 혹시 본인이 좀 단골 질문처럼 물어보신 질문 있으실까요? 요즘에는 그 어떤 과거의 단체 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런 거를 한 일이 있다. 그러면 그때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그래서 그때 그런 역할을 했다. 그럼 그런 역할을 할 때 어떤 점들이 힘들지는 않았나요? 네. 하면서 이렇게 단계별로 하나하나씩 파고 들어가는 질문들을 상황별 질문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유연하게 매번 바뀔 수 있죠. 이 사람의 그렇죠. 자기소개서에 따라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한번 좀 연습을 좀 해보실 수도 있고 네. 그리고 거짓말을 적으면은 금방 들통이 날 수 그럼요. 있습니다. 네. 경험을 묻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뭐 딱 하나의 질문을 꼭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 상황에 맞춰서 다양하게 좀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 전형에서 쓰는 어떤 자기소개서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질문을 끌어낼 수 있게끔 쓰는 것도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내에 다양한 직무 형태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직무별로 어떤 일을 하는지 대표적으로 몇 가지 직무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희가 이제 아까 회사 소개를 할 때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제대열 보관 사업도 하고 있고 카티스템을 제조도 하고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사업마다 이제 사무직도 있을 수 있고 영업직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하고요. 네. 특히나 이제 연구개발 쪽으로 가면은 연구원들이 계시고 연구개발을 하는 쪽이 계시고 실제 이제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품질 관리나 보관을 하고 또 그에 맞는 어떤 운송이라든지 이런 지원적인 업무들을 하는 직무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부분도 좀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벌써 좀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메디포스트의 지원을 준비하는 예비 신입사원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네, 메디포스트는 현재보다 미래가 조금 더 기대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근을 할 때 그 오늘보다 내일을 좀 더 기대하면서 출근할 수 있는 곳, 그리고 회사와 함께 좀 성장하고
또 본인의 어떤 성과를 잘 발휘하면서 회사 함께 커갈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으시는 분이라면 얼마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 메디포스트를 꼭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평소에 메디포스트를 눈여겨보셨던 분들 또 혹은 궁금해하셨던 많은 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이 좀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메디포스트의 김원겸 인사팀장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